이재명 대통령 미국 순방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시험 때 그 첫 허들이었던 정상회담은 큰 잡음 없이 마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이 점은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Well, I heard that there were raids on churches over the last few day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that they probably shouldn't have done that. As you know, your new president's coming in just a couple of hours, coming here. I look forward to meeting him. But we won't stand for that.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해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미국이 이미 아는데도 이번에 외교 관계에서 지렛대로 지금 활용을 하도록 한국 내에 그리고 미국 내에 어떤 세력들이 지금 협잡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통령 귀에까지 그게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이번 숙청 논란, 트럼프가 국내 강성 지지층의 인식을 실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권칠승 의원 얘기 들어보면 우리 정부 여당의 인식은 한국과 미국 내의 어떤 세력들이 협잡을 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미 대사가 현재 공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있던 이 주미 대사를 바로 이제 소환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없고 강경화 전 장관이 지금 아그레망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CIA도 있고 정보기관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받겠습니다만은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하는 게 바로 이제 본인의 어떤 마가 세력들. 그러니까 이쪽의 어떤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특히 가족들, 네.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 이제 아버지의 어떤 이 여러 가지 귀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니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이 교회와 꽤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인가요? 당시에 이제 순복음교회 와서 간증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국내에도 이제 복음주의 중심으로 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미국의 복음주의하는 교파가 있는데 이 교파들 간에는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바이든 대통령하고 선거에 패했을 때 그때 부정선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정선거를 상당히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국내에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룹도 있잖아요. 예. 이 그룹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마 정보가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정부나 외교관 주미대사 측에서 이런 어떤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전에 어떤 이런 정보에 대한 유통들을 충분히 하고 미리 대응을 했을 텐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날 SNS 올리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전혀 몰랐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민국 조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보 어떤 이 라인이 사실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진보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이 보수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크 관계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자신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고 이거를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권칠승 의원의 이야기처럼 단지 뭐 이런 이쪽 세력끼리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주변의 어떤 정보력이 굉장히 지금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권칠승 의원의 얘기는 마치 뭐 소수의 몇 명이 협잡을 했다,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의 깊이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귀를 붙잡는 그 소위 마가 인사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 고든 창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땡큐 트럼프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다음이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맹렬한 반미주의자, 그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라는 기고문을 정치 매체에다 기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다루겠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지켜야 한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고든창이라는 분, 한국의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을 트럼프에게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원래 중국 전문가죠. 아버지가 중국 장수성 출신이고 어머니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인데 코넬 대학에서 법학을 해서 지금 트럼프주의의 핵심적인 어떤 보수 우파의 이념 패널리스트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 오기 전에 더 힐이라고 하는 미국 정치 웹사이트에다가 반미 대통령이 온다 이런 글을 썼고요. 또 실제로 이 사람이 중국 전문가인데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부정선거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주장자이기도 합니다. 올 초에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 열린 보수 정치행동회의에서 예. 위대한 고든창이라고 크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정도로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실제로 마가 그룹의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 행동 코리아와 연동돼서 한국 정치하고도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숙청과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또 혹은 미군 부두를 어떻게 압수수색하는 과정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한국의 민주당이 제대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순복음교회라든지 또 말하면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혹은 통일교라든지 사실은 이 교파들이 미국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통일교도 굉장히 많은 미국 내부의 어떤 주요한 인사들하고 콘택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내부 침례교회 사람들이 이한 얘기를 심각하게 트럼프 쪽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특검에서 어디를 들어가라 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미국에서의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정치 쪽에서의 종교 보좌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과거에 대통령실에 종교 관련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예. 최소한 이 기독교계나 또 뭐 불교계나 또 통일교계에 압수수색하기 전에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했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한국 정치에서도 좀 반영돼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계속 보시죠. 이 고든창 변호사는요, 과거부터 이재명 정부의 아주 수위 높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나 극좌파가 아닌 모든 사람을 투옥해야만 만족할 것이다. 지금 이 대통령 막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석방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고든창을요, 김영준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s that Gordon? Yes, is that Gordon? The great Gordon Chang? Is that Gordon? Stand up, Gordon. Wow. We have everybody here today. How am I doing on China? Am I doing good? Am I doing good on China? 자, 이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위대한 고든창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까 우리 김영준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 마가가 총집결한 행사였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아주 눈에 까실 수는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봤듯이 CPAC라고 해서 이제 미 보수주의 행동연합이라고 보수주의 행동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마가 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세력들이 특히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강경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단순히 이러한 세력들을 그냥 극우주의자다라고만 규정짓고 그냥 뭐 폄훼하거나 어떤 뭐 상대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두세 시간 전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로 인해서 이것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쉽사리 실체가 있는 존재이고 어떠한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미국 어떠한 이 CPAC라든지 고든창 어떠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강력 인플루언서 출신의 어떤 이런 그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접촉을 통해서 아니면 국내에도 한국 CPAC가 있거든요. 어떤 국내에 있는 좀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조금 지금 정보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교회에 대한 급습이 결국에는 그 이영훈 목사라든지 김정한 목사에 대한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대통령실은 트럼프한테 직원을 아끼지 않는 공식 라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우리 비서실장이 한 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시겠습니다만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라인도 좋습니다만 수지 와일스와 통화한다고 해가지고 이번 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보시죠. 트럼프 지지 측 마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앞서 보신 고든창 변호사, 또 모스탄, 스티브 배넌, 로라 루머 이런 사람들이 해왔던 얘기들 제가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경 부위원장님, 이 말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 대부분이고 많아요. 그렇지만 다음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무시만 할 게 아니라 마가 인사들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식 라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미국 조야에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럴 필요성이 확실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상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회담에서도 자칫 이 대응을 잘해서 순조롭고 성과적으로 맞춰서 다행이지 돌발 변수가 발생했고 비상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그 주장들 극우 세력들이 트럼프 주변에서 왜곡된 정보를 주입시키고 있다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받아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직접 메시지를 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게 다소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비서실장 한 라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관련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고든창 등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트럼프의 가장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이 국무장관 같은 경우가 반북 반중의 핵심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파생된 문제들로 이런 주장들이 트럼프에게 전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를 수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트럼프가
이 부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뭐 한 라인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 남아공 이 라마포사 대통령 같은 경우 정상회담에서도 실제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은 집단 학살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세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도 상시 염두에 두고 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그대로죠. 이분들 고든 창, 모스탄, 스티브 배넌, 로라 루모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현종 의원님 네. 뭐 제가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로라 루모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루언서 얘기를 왜 들어 이렇게 지금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 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확인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라 루머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부처에 누가 뭐 좌파야 그럼 바로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라 루머의 한마디 한마디에 국정이 인사가 확 바뀔 정도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이제 45대 대통령 하다가 46대 때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본인은 중국의 어떤 사주한 부정선거, 바이든과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는 걸 아주 뭐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이제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이념적으로 또 이런 사실적으로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세력들이 또 지원하기도 하고 이 지금 그 행동회의에 총회에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뭐 전직 의원들이 가서 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교류가 활발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실책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대사들을 이 취임하자마자 전부 다 경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지금 공석이에요.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주미 대사인데 주미 대사를 공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그렇지만 뭐 정권이 바뀌다 한다 하더라도 외교는 또 외교고 정보를 지금 입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대사가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강경화 지금 전 장관을 대사로 해서 이번에 특사로 그냥 임명을 해서 같이 회담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실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실리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과 국내에 있는 세력들과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종교계와 소통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에 그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집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부인 혼자 있는 집을 특검이 들어와서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통화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가 굉장히 아마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증폭이 되면서 사실상 전달됐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뭐 권칠승 의원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마 이 마가 세력과 우리 국내의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연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격이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실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스스로도 내가 오해했는 것 같다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나기 3시간 전에 올렸던 한국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기를 바랐거든요.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구치소에 갇혀 있고 인권 유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김영준 의원님 민주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한미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또 미국이 어떻게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 지금 현재 볼튼 전 안보보좌관이 FBI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정도의 또 다른 트럼프의 어떤 구상, 즉 올해 이제 경주
에이펙에 와서 김정은 만나겠다, 시진핑하고 만나러 같이 가자, 이와 같은 어떤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숙청과 혁명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오해했다는 말로 끝나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어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 구상이 없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민주당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뭐 유튜버다, 미국의 일부 세력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마가의 지금 위상, 트럼프에게 얼마나 미친 영향이 큰가를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